자, 개혁신당은 또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 핵심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 등 3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의원 측은 허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고, 또 개혁신당 당직자 노조도 허 대표를 비판하면서 이거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당 운영 형태를 놓고 이 김철근 사무총장 등 3명과 갈등을 빚다가 경질을 결심했는데, 결정적으로 지난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철근 총장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무총장의 전략 조직 인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상정하자 분노를 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 측 인사들이 원외 당대표인 자신과 상관없이 당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허은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고립무원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어떻게 단시간에 당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허은하 대표가 이제 사퇴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준석 의원 대선 캠프가 꾸려지는 수순이 될 거라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불화설이 번지는 겁니까? 이게?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이잖아요. 그 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신당의 당 대표가 아직도 이준석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방송에서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준석이라고 하는 간판 믿고 본인도 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준석 대표, 아무리 이준석이 그냥 평당원으로서 의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당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기에는 허은하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지지 기반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잠시 개혁신당을 뭔가 이 뭐랄까요, 과도기에 맡은 그런 관리자로서는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통과 이전과 통과 이후의 이 정치판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 모드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거대한 양당 체제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대선 주자를 보유했느냐, 대선 주자가 없는 당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당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개혁신당이 그럼 대선에서 후보 안 낼 겁니까? 내야 되겠죠. 후보 누굴 내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밖에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천하람 의원은 나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결국은 개혁신당은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총장을 경질한다? 이것이 과연 본인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뭐랄까 차분하게 아니면 성숙된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대선 출마 검토하고 있고 이게 뭐가 무슨 해당행위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하나의 정치인이고 자유로운 출마의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가 현실을 직시하고요. 개혁신당의 원래 정체성, 개혁신당의 원래 태동했던 이유, 이거에 좀 기초를 따르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순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은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게 일종의 복합 갈등인데, 뭐 대선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준석 의원이 그 문제 하나 풀지 못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올 때도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정치적 동지였잖아요. 이거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직격하는 태도를 놓고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출하는 글을 봤거든요. 어떻게 봤어요? 그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저도 하은기 대변인의 논평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어떤 탄핵 정국, 그 다음에 어떤 이 대선이 이어질지도, 조기 대선이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어찌 보면 이 대권 후보군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대권을 나서겠다. 특히나 40대 기술론을 다시 한번 외쳐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의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메시지 등이 어떤 당내 갈등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허은하 대표를 그냥 직격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건 내부적으로 충분히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SNS에 올릴 정도면
지금 허은하 대표랑도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등이 이 좁은 물론 작은 정당도 갈등은 있습니다. 특히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들이 나오셨고요. 또 조홍천이나 이원욱 의원 같이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민주당의 젊은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젊은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다단하기도 하고 약간 중도의 입장에서 좀 정치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허은하 대표를 이게 자칫하면 오히려 뭐라 해야 되나 따돌림 시킨다? 오히려 당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확장을 해가야 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자기의 뜻만 맞는 이준석 대표와 아니면 이준석 대표도 자기의 지시라든지 자기의 뜻과 따르지 않으면 아예 배제해버리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준석 의원을 상당히 저는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부분 더 외부적으로 이렇게 더 불거지지 않게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낫지. 이걸 계속 일을 키워봐야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의외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해요, 솔직히. 아니 전화 한 통하면 왠지 그냥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죽어도 전화를 안 하거든요, 네. 서로. 그 옆에 사람 네. 통해서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저는 좀 현명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뭐 이제 젊은 정치인이고 뭐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BBC하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이제 탄핵 이 지경에 빠진 거에 대해서 꼴 좋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제 당 대표로서 당선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유감이나 사과를 표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젊은 정치인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만 40이 안 됐고 내년 3월이면 만 40이 돼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획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40대 기술론을 내세워서 정계 개편까지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런 카드를 던진 거는 본인이 지금 보수가 완전 괴멸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새로운 정계 개편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돼서 대권 도전해서 본인이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부인데 저는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젊은 정치인이라면 젊은 정치인답게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싶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거는 분열의 정치였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대 갈라치기 또는 뭐 젠더 갈라치기. 과연 이런 식의 정치를 통해서 앞으로 본인이 권력을 획득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떤 점에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를 필요로 하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태균 지금 리스크와 관련되면서 야 정치 공작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허은하 대표하고 갈등해서 권력 투쟁에 젊은 정치인이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부분 이 좀 숙제를 풀어주길 바랍니다. 네. 자 사실은 지금 개혁신당 내부의 갈등을 다뤘는데 저희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리더십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흘러버렸는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는 이준석과 그건 못 봐주겠다는 허은하 이런 구도 때문에 생긴 일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배종호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100% 동감을 처음으로 합니다. 네, 100% 동감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방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맞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준석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마음에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지지율을 봤을 거예요. 내가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를 과연 뭐
논평할 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은하 대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몫을 했다 당 대표로서 사실은 그 개혁신당 당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게 이준석 신당인 줄 알아요 아직 사람들이. 근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쨌든 당의 이름을 알리는 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다라는 논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대선까지는 뭐 본인이 혼자 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허은하 지금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의 갈등은 뭐예요 도대체 본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보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맹주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이냐 개혁신당이냐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허은하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선 출마하더라도 나랑 상의를 했었어야지. 이게 우리 당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허은하 대표는 이건 당의 문제다. 이준석 대표는 이건 이준석의 정치다. 이 엄청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그 의원은 이제 일개 당원일 뿐이잖아요. 의원이신 그렇죠. 분이지만. 그런데 이제 허은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결국 일종의 노선 투쟁 같은 성격이 노선 있다. 투쟁이고 또 이렇게 봐야 이제 되겠네요. 새 싸움이죠, 사실. 네, 새 싸움.